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단역 배우 자매 사망 사건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참 마음이 아팠고 문자도 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방송 후에 굉장한 화제가 됐고 뭐 많이 본 뉴스 뭐 1위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또 후속 취재를 하고 저희도 자매 어머니 인터뷰하고 하면서 사건이 일주일 동안 아주 크게 공론화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관심을 받는 게 언론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그만큼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냥 뭐 기쁘거나 뭐 즐겁지만은 않았는데요. 전혀요. 네, 탐정 손수 코너에서 답답한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을 다루면 좋겠어요. 그런 요청도 사실 들어오는데 네. 고민해도 이렇게 밝은 사건이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김현정 PD 또 이게 뉴스쇼 그 제작진에서 좀 노력을 함께 해주면 밝은 세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밝은 세상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뉴스쇼 팀. 자, 그럼 탐정에서는 좀 고르고 골라오셨어요? 밝은 사건을? 고민이 좀 많습니다. 밝은 사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뭐 살인 사건 또는 억울한 죽음을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뭐 골라오셨어요? 얼마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의 이중 스파이가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살인 사건이네요. 또 독살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살인 사건을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예. 영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렇죠. 심지어 6월 러시아 월드컵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스파이가 영화나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구나. 냉전은 끝났지만 국가 간의 스파이 전이 치열하게 있구나. 놀란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지금 2018년에도 국가 간의 스파이란 게 있었어? 이게 놀란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사회의 스파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공식적인 스파이 그러면은 국정원이 되는 거예요? 국정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국정원 활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않죠. 그래서 몇몇 사건만 드러나 있죠. 저는 그 예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왔을 때 호텔로 잠입했던 국정원 직원 노트북 훔치려다가 그때 들켰잖아요. 네, 청소 아주머니에게 들켰죠. 망신당했던 그 일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국정원 이야기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문제되는 스파이 사건들이 알고 보면 사실 대부분 산업 스파이입니다. 뭐 산업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빼내는 맞아요. 산업 스파이죠. 이 국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또는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무려 406건이라고 합니다. 드러난 것만 406건? 네, 406건인데요. 이게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액이 연평균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연평균이? 50조, 50억이 아니고요. 대단하네요. 5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현대중공업이 10년 동안 연구개발비 400억 원을 들여서요. 자체 개발한 선박용 엔진 기술. 이게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연구한 게? 네. 400억 원 들어서. 또 2015년에도요. 현대기아차가 그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 도면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국으로 유출됐어요. 역시 중국으로. 그로 인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액이 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그래서 산업 스파이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이게 미투 운동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기술이 중국으로 빼돌려졌고요. 그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세계 1위 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사실 중국이 굉장히 거세게 추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기술력 가진 분야가 점점 줄어들까 봐 많지 않아요. 걱정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드럼 세탁기 모터 기술입니다. 드럼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 네. 이게 광주의 한 중견 기업이 자체 개발했어요. 이름이 DD 모터 기술인데요. 이게 모터와 세탁조
통을 직접 연결하는 아주 효율 좋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세계 1위니까요. 네. 그런데 3년 전에 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 A씨가 중국 업체로 이직합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직하면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모터 전체 모델 300종류예요. 네, 그 종류의 그 모델의 설계 도면 300종류의 설계 도면을 싹. 네, 그리고 핵심 기술이 담긴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전체 모델을 가지고 간 거예요. 또 연구원 B씨 생산 설비 설계 도면을 비롯해서요. 6,000개 가까운 파일을 몰래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는 6,000개 파일입니까? 네. 끝이 아니고요. 대단하네. 또 다른 연구원 3명. 그 앞서 말한 그 연구소장과 연구원의 부탁을 받고요. 검사 방법을 비롯해서 공정 관리할 수 있는 작업 지도서를 비롯해서 도면을 빼돌려서 중국 측에 제공합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다 한 중국 업체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그동안 축적한 이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 업체로 다 가버렸습니다. 탈탈 털린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이 중국 업체가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이걸 활용해서 낮은 가격, 우리나라 업체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우리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연평균 2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기업이 어떤 독보적인 기술 하나를 얻으려면 그동안 들인 노력, 시간, 돈이 얼마일 텐데 그걸 빼돌려서 외국 업체에 팔아먹는 거 이거는 그냥 배신? 도의적인 배신 이 수준이 아닌데요. 그럼요. 심각한 거고요. 그렇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도대체 받은 대가가 어떤가 궁금하죠. 연구소장 A씨는요. 연봉 1억 6천만 원.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약속을 받았고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거 빼갔는데 1억 6천만 원이에요? 네, 연봉. 그거 대가 받고? 네. 또 연구원 B씨는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가 몸담고 일했던 회사 또 조국에 미친 피해에 비하면 이게 큰 돈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 그 대가를 받고 그걸 팔아먹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네, 지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구속 기소. 엄정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탐정님 혹시 몹쓸 짓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다른 나라 기술 훔쳐오는 이런 산업 스파이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죠. 그런데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확 눈에 띄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져온 경우는? 네, 그래서 좀 예전으로 과거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 언제요? 네. 그럼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네. 너무 많이 갔나요? 고려시대 산업 스파이가 누가 있어요? 모카씨를 몰래 가져온 문익점. 네.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산업 스파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모카씨를 몰래 가져. 그러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패스하고. 네. 비슷한 사건이 1986년에 있었습니다. 86년에? 네. 식품회사 사건인데요. 혹시 그 유명한 간장 회사 사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 간장 회사에 식품회사의 오모 상무가 기술을 배우려고요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유명 간장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맛이 좋다고 소문난 일본의 간장 업체를 방문한 겁니다. 기술 배워보려고. 근데 가르쳐주질 않는 거죠 거기서. 네, 이게 간장 발효할 때 어떤 종류 곰팡이 쓰는지가 중요해요. 간장 맛이 여기서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간장 맛이 곰팡이 맛. 네, 그런데 이게 일본 회사가 알려주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오상무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곰팡이가 입자가 굉장히 작지 않겠나. 그렇다면 혹시 코로 들이마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발효실에 들어가서 숨을 계속 들이마십니다. 네.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바로 휴지에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푼 휴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나라로 귀국했어요. 그다음에 휴지의 그 내용물을 분석해보니까 곰팡이가 진짜 있었어요. 결국 일본 업체가 사용한 곰팡이 종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로 새로운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간장 회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간장 회사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몰라도 이런 노력도 한 거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몹쓸 스파이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어떤 오라라고 견학을 시켜줬는데 가서 기발하게 재치 있게 숨을 들이마신 거니까 몰래 잠입한 게 아니니까. 몰래 들어간 건 아니지만 혹시 유출 금지 서약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르는 네, 일이지만. 만약 했다면 그 서약은 위반한 것이 되겠죠. 공소시효는 지났죠. 뭐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미 한참 지났죠. 네, 일본 법에 따르더라도. 다행입니다. 네. 오늘 밝은 사건 하자고 그러시더니 결국 코푼 얘기 하나 하시네요. 밝게 코푼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정보 기술 둘러싼 스파이 전쟁이 온 세계에서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상하이 스캔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하죠. 저는 시사 뉴스를 매일 하니까 상하이 스캔들 기억납니다. 네네. 예. 덕여인 사건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중국 상하이 주재에 우리 한국 영사관 직원들에 얽힌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영사관 직원들하고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인 덩여인 사건이었는데요. 2011년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인 덩 씨가요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말을 잘한대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덩 씨 자기 소개인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에 한국 유학 갔다 왔어. 2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학교 기록 찾아보니까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최고 실력자였던 덩 샤오핑. 등소평. 네. 덩 샤오핑 성이 같잖아요. 예. 친할아버지다. 내가 친손자다. 내 할아버지가 덩 샤오핑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하이 그 한국 교민 사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맞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인은 한국말 맞아요. 잘하는 중국인. 잘한대요. 네. 그런데 결국 중국 고위층하고 이제 친해지길 바라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결국 그들 사이에 어떤 그 연결 그리고 또 민원 창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 심지어 덩샤오핑의 손녀 이러니까 야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성공하려면 저 덩여인하고 친해져야 돼. 이렇게 소문이 교민사회에 쫙 난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또 역할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일반 교민들뿐만 아니라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 부임해온 외교관들도 실적 쌓기 위해서 덩 씨에게 접근을 했어요. 우리 외교관들도 저 덩부인 통하면 뭔가 중국 사회하고 뭔가 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중에 또 일부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이 덩 씨를 사이에 두고 영사들끼리 싸움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 격투를 벌였고요.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찾으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덩부인 사건. 한번 포털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네. 그때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그 이런 걸 폭로하는 벽보를 붙이기도 했고 투서도 넣고 뭐 정상이 아니었죠. 또 한 공무원은요 덩 씨에게 편지 보냅니다. 제 사랑은 진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어길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하겠다. 각서까지 써뒀는데요. 이건 한국 외교의 대망신이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죠. 근데 이렇게 그냥 망신당하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게 당시 상하이 총영사까지 연루됐습니다. 총영사, 총책임자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왼손에 와인잔 들고 오른팔로는 이 덩여인의 어깨를 감싸는 사진이 이제 공개된 건데요. 사실 그 사진 보면은요 친밀도가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커 보여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요.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상연락망 같은 연락망을요. 그 와인잔 들고 있는 사진하고 같은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덩 여인한테서 그 비상 연락망이 나온 거예요? 네, 결국 이명박 캠프의 비상 연락망이? 네, 덩 씨의 카메라로 찍은 거였는데요. 근데 그 비상 연락망에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그 고위층 인사와 실세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었고요. 또 한국인인 덩 씨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덩 씨 아내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냈어요. 파일을. 그 파일에는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전화번호 그리고 대통령이 2008년 상하이 방문 일정과 동선 등 기밀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중국인 덩 부인하고 여러 명의 한국 외교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총영사까지 연루가 됐는데 그 덩 부인 카메라에서는 이명박 캠프 당시 대선 후보 유력한 후보의 비상 연락망, 대통령 일정, 뭐 기밀 파일, 동선 파일 이런 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관들이 알아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덩 씨 남편이 공개한 거예요. 근데 덩 씨 남편이 당시에 이 사실 공개하면서 청와대 법무부에 신변보호 요청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보호해달라고 한 건데 정부는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이 덩씨 남편을 보호한 게 아니라 자기 식구 공무원들 감싸기에 급급했어요. 쉬쉬하고 넘어갔어요. 조용히 퇴직하도록 조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덩 씨의 남편은 한국인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남편이 이상해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그럼 덩 여인이 진짜 덩샤오핑의 손년지 뭐 한국에서 공부했는 이거 다 하나도 밝혀진 거 없이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총영사 김 전 총영사는요. 이 덩씨 남편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사진을 조작한 거다. 라고 했는데 난 아무 관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김 총영사의 주장과 달리 그 사진들은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덩씨 남편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 총영사가 모 야당에서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네.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죠, 많이. 저는 누군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네. 그러니까 이 덩부인의 정체도 모르고 진짜 스파인지 뭔지도 모르고 네. 코믹하게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외교가에서 망신당하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거 중국 정보당국의 미인계다라고 주장하면서 덩씨 신병 인도를 요청하라. 수사해라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중국도 그 덩씨 뒤 봐준 관료들 조사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덩부인을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중국이요 이런 식으로 미인계를 써서 다른 나라에도 작업을 하다가 걸렸던 적이 꽤 있어요. 2004년에는 일본, 2008년에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뭐 중국 방문 수행원이 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히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참 정보 유출에 둔감해요. 네. 둔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오늘 빨리 지나갔어요.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 매국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 아까 저 청취자 한 분도 하시더라고요. 이완용이 따로 없다. 네. 나라 팔아먹는 게 매국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구한 말도 아니고 지금도 지금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가능합니다. 네. 이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국가에 큰 피해 입히는 산업 스파이들 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국가 기밀 빼돌리고 상납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매국노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좋고 쾌락이 좋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뭐 하여튼 밝은 사건 하자 그러셨는데 마음이 가볍진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손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